송파 여전히 지금 네. 뭐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 네네. 저도 그 잠실에는 갔었거든요. 그 잠실 7단지, 저기 어디지? 잠실 그 우성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 표 모이는데. 표 모이는데, 거기서 저도 그날 당일날 갔다 왔었는데, 정말 네. 많은 분들이 오셨고, 네. 그 자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네.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아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선거기를 하는데, 사실 표가 없어서 투표를 못한 게 부정선거지. 그러면 이 표가 없어서 선거를 못하는 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이게 뭐냐는 거죠. 뭐 부실선거라고 이렇게 또 약간 프레임을 좀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건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거겠죠. 아마 그쪽에서 이제 원하는 거는 이건 부실선거고 부정선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이건 부실선거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서 합당한 뭐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뭔가 이렇게 투기라든가 이런 걸 꾸리겠죠. 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냥 눈속임용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꼬리 자르기. 그다음에 꼬리 자르기죠, 그렇죠. 꼬리 자르기 해서 부정선거론자들과 또 이렇게 갈라치기 하는 거죠, 갈라치기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사실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나는 이게 뭐가 부정선거인지 전혀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선거구에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여러 군데의 선거구가 이제 득표가 일치한다는 기사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너무 똑같던데. 너무 네. 근데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세탁기에 부품을 던졌는데 그게 조립이 돼서 핸드폰이 되는 확률과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확률이다. 비유가 아주. 찰떡 비유인 것 같아요. 진짜 부품을 다 넣었는데 조립이 돼서 나와. 조립이 돼서 핸드폰이 뚝 나온다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 따져봤을 때 이게 정말 부정선거인데 근데 그동안 아시다시피 감사원 청구도 못해. 그쵸. 기각 최근에 그 증거 보존 신청도 제가 법원에서 최근에 기각 났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지금 또 기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선관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빨리 소송해라. 할 테면 해라. 소송해라. 이런 거잖아요. 그냥 배째라. 소송해라. 근데 그게 이제 소송을 하면 본인들이 이길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선관위가 그 선거철마다 또 휴가를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네, 그것도. 제일 바쁠 때. 혹시라도 이제 책임 안 지려고 일부러 휴가를 다 해서 나가는 건지 그러면 선관위가 도대체 그 선거 때마다 휴가를 가면 왜 있냐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예전에 그 채용 비리도 굉장히 많았잖아요. 자기 이제 지인들 그 친척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채용 비리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를 또 마땅히 감시할 견제 기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초헌법 기관이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 이런 초헌법 기관을 만드는데 일조를 한 데가 어디냐면 저는 민주당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민주당이 법을 통해서 이런 초헌법 기관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같은 카르텔 아니겠냐. 선관위, 민주당, 뭐 법원까지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그 음모론이 아니라 이런 게 어느 정도는 더 지금 확신이 드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냐는 게 사퇴를 했습니다마는 노태학 선관위원장도 문재인 정부 때 심어놓은 맞아요. 네, 맞죠? 네. 맞아요. 사람이었고 네.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네, 그쵸. 꼬리를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자른 게 아니라 임기가 이미 만료가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3월 달에. 네, 임기가 만료가 되셨는데 그냥 사퇴하는 거죠. 뭐 그냥 그것도 꼬리 자르기인 거고. 그래서 지금 2030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죠. 왜냐면은 어쨌든 자기네들이 투표를 하려고 했는데 투표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그 부실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는데 그 정부 여당에서는 그냥 꼬리 자르기나 하고 뭐 나몰라라 하는 그런 뉘앙스 그냥 뭐 부정선거랑 엮이면 안 된다는 듯한 뭐 얘기 최근에 그 엊그제인가요? 그 기자회견 제가 봤는데 부정선거로만 그렇게 치부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뭐 이거는 좀 겸허히 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냥 말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냥 보여주기식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이제 유야무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건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유럽 순방 갔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들리는 얘기로는 돌아올 때쯤 되면 그 선거법 관련해서 법률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거짓 뉴스나 이런 거를 하게 되면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 법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를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건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법이 통과되기까지 그래서 지금 뭐 그것도 뭐 반대 청원도 지금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게 과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만의 주장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동안 사실 저희도 굉장히 의심이 많았지만 이제 섣불리 방송에서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거고 아니 이게 부정선거가 아니면 도대체 뭐가 부정선거라는 얘기인지 저는 묻고 싶어요. 홍철이 형이 맞았다. 맞았어요. 맞았어요. 아니 근데 저도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항상. 입 밖으로 얘기를 못했지. 못했어. 왜냐면 그 얘기를 하는 순간 또 막 온갖 또 공격이 네, 막. 공개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뭐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저는 그 얘기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저는 이제 거의 동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왜냐면 처음부터 말이 안 됐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사전선거랑 본투표 이게 차이가 나는 것도 그렇고 뭐 빳빳한 용지가 그냥 뭉태기로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게 지금 상황이 다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 똑같은 선거구에서 득표율이 똑같이 개수가 나온다는 것도 확률적으로 진짜 부품 넣었는데 세탁기 돌려서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그런 확률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확률이니까. 아니 막 한두 곳은 뭐 100번 양보해서 네네.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뭐 전라도도 막 그렇지 않습니까? 표가 그러니까. 막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선거다. 아 이건 전수조사 해봐야죠 진짜 이거는. 근데 전수조사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통해서 선관위를 이제 들어갔는데 결국은 이제 그것도 이제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심정은 이해가 가요. 얼마나 이게 썩어 빠졌는지 이런 걸 한번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근데 그거를 좀 아쉬운 게 이제 좀 정말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조금 그냥 좀 때를 좀 기다리셨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말은 뭐 합니까? 이미 지나간 얘기. 어쨌든 근데 지금이라도 지금 많은 젊은 분들도 일어서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주장했던 게 중국인 투표권 주면 안 된다. 그죠? 뭐 그런 얘기 했었고, 중국인들이 지금 지금 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이 타가고 있다. 예. 그리고 무비자 입국하는 것도 저희는 좀 뭐 반대했었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때는 이제 좀 안 좋은 댓글도 많았고, 그때는 뭐 약간 그 공격 당하는 댓글도 많았고 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로. 바뀌었고, 사람들도 이제 조금씩 이제 좀 이렇게 눈이 떠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젊은 친구들이 2030들이 좀 많이 이제 눈이 많이 떠져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좀 열받는 건 뭐냐면 그 좌파 연예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 땡땡. 네네네. 뭐 이 땡땡. 맞아요. 예. 뭐 몇 명 정땡땡도 있고 네. 그죠? 뭐 아니 그랬는데 이거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왜 말 한마디 못 하냐는 거죠. 스타벅스 선결제 좀 부탁드립니다만. 그러니까 왜 이번에는 맞아. 선결제가 없죠? 그러니까 왜 입국 닫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심각한 얘기가 있나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타벅스 그게 문제가 더 큽니까? 아니면 이 부정선거 관련된 문제가 이슈가 훨씬 더 중요합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자체가 안 되죠 사실은. 예. 근데 그 스타벅스에서도 막 그렇게 열내고 개념 발언했던 연예인들이나 뭐 가지 않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뭐 했던 사람들은 왜 여기서는 한마디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선택적 분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지금 스타벅스 그 선거 끝났잖아요. 지금 얘기 나오는 데 있습니까? 매출이 다시 올라갔어요. 매출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열받는 게 뭐냐면 선거 전에 지지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그냥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근데 그거에 놀아나는 인간들. 그 퍼포먼스에 놀아나는 인간들이 과연 내가 있는 거냐, 진짜. 저희는 다 알았잖아요. 네. 이거 선거 끝나면 그냥 싹 묻힐 거라고. 정윤진 그 신세계 와가지고 뭐 고개 숙여 인사하고 사실 그럴 일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직원이 뭐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였고, 사실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다음에 그게 꼭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고 막 끄집어 나서 정청래가 나와가지고 뭐 막 얘기하고 뭐 엄청 했었잖아요. 뭐 가지 않습니다.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뭐 그 텀블러 부시는 맞아요. 퍼포먼스도 하고 막. 지금 선거 끝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 그 지지층만 결집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왜 속냐고요. 답답하게. 그런 거예요 상황이.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한 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는 거예요. 좌파 언론사나 이런 데서도. 푸드트럭 보내줘라. 아 땡땡. 뭐 하고 있냐? 나 배고프다. 오뎅이라도 보내줘라. 근데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찍소리 안 하던데요? 안 해요. 아무것도 얘기 안 하던데.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소름 끼치던데 진짜. 그나마 요번에 그 황연필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선을 긋긴 하더라고. 이게 그 음모론자랑. 근데 어쨌든 황연필도 이거는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역사강 황연필 있잖아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맨날 이상한 얘기만 하는데 요번에는 조금 옳은 소리 했는데 아무튼 좀 그런 것도 있고 연예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연예계가 다 이제 목소리가 이제 좌파 쪽으로만 얘기하고 이런 좀 우파적인 얘기를 하면은 다 못하게 하고 본인이 불이익 당할까봐 목소리를 안 내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오히려 좌우파가 우파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선거를 못한다는 얘기 말이 돼요? 그래서 최근에 그 BY 같은 경우에도 엄청
엄청나게 지금 또 인기를 얻는 반면에 또 공격도 많이 당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BI가 했던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지금 아니 나는 이거를 이게 그 부정선거라는 거 의심하는 것 자체가 왜 안 되냐. 의심하는 것 자체가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사회가 이게 맞는 사회냐.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5.18도 5.18 관련해서 왜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5.18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5.18 자체를 의심하지 못하게 만드는 법이 거잖아요. 그냥 강제로 네. 주입시키는 거죠.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럼 명단은 왜 안 주시죠? 그러니까 명단도 오픈해야 되죠. 아니 이런 사회가 도대체 어딨냐고. 이게 진짜 자유민주주의 사회냐는 거죠. 종교마저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선관위가 뭐라고 5.18이 뭐라고 이걸 왜 의심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도 굉장히 네. 이상한. 처음에는 네. 뭐 몇 곳이었다가 이게 점점 늘어나요. 맞아요. 인원도 그렇고. 50곳이었다가 지금 뭐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 5.18 그 유공자들이 꽤 많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심각한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갖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눈이 떠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너무 그렇다고 또 생업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또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생업에 무리가 가면 이게 쉽게 지치고 못해요. 그러니까 꾸준히 꾸준히 그냥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목소리 조금씩 내니까 저희 같은 스탠스도 있고 또 이제 또 전한길 씨 같이 좀 이렇게 좀 더 하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그분은 제가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분의 역할이 있는 거고 또 저희는 또 저희 역할이 있는 거고 저희는 이제 생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목소리도 내면서 뭐 조금씩 이제 세상을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보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더 많이 이제 그게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는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조금 저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가 안 될 것 같다. 갑자기 또? 안 될 것 같다. 올림픽 공원에서 희망을 보셨군요. 희망을 봤어요. 저는 희망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계속 될 거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베네수엘라를 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죠? 베네수엘라를 되라고 말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네수엘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고 각성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깨어나고 있으니까 뭐 정말 다행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라이브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저녁에 투표 마감하고. 맞다. 맞다. 라이브 했을 때 진짜 진군형 표정이. 맞아. 개 썩어 있었거든요. 진짜로. 맞아. 나라 걱정해. 맞아. 막 이러면서 라이브를 하셨는데. 맞아. 술도 한잔 먹었고. 술도 한잔 먹었고 막 짜증이 막 나가지고 막 이렇게 돼 있었는데 맞아. 좀 많이 이제 되셨다. 올림픽 공원에서 희망을 보셨다. 희망을 좀 봤어요. 근데 또 고무적인 거는 20대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2030 여성분들도 맞아요. 또 이렇게 또 같이 합류가 돼가지고 너무 현명하죠. 너무 현명하죠. 4050 뭐 하고 있지? 진짜. 얼마 전에 그 있었잖아요. 그 채우기 탱크로 밀어버려야 된다고 영상을. 그래서 지금 또 사과하고. 그런 건 잘못됐죠. 그 진짜 진짜 이게 막 끌어오르는데 아무튼 좀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4050도 좀 저도 4050이잖아요. 저도 조금 있어도 4050이잖아요.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근데 정신을 못 차려 이 인간들이. 경기도지사 보면 또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뭐 모르겠어요. 그게 과연 진짜 그게 투표일까? 그러니까 이제 난 모르겠어요. 모르지 않겠어요. 전라도 쪽도 그게 이제 표가 있다고 하면은 뭐 경기도도 뭐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세팅값을 잘못 설정했다. 조금 더 복잡하게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일률적으로 숫자를 세팅했다. 맞아요. 이게 되게 심각한 얘기인데 굉장히 심각한 얘기인데 세팅을 잘했어야지.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예요. 이게 그 세팅을 하는 사람이 양심 고백을 하려고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니까 그냥 한번 해서 이슈 한번 만들어서 일부러 또 한번 일부러 들킨 건가? 일부러 이제 양심 고백하는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될까? 뭐 이런 생각. 이건 어차피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 추측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추측을 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해서 잡아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진짜 조사 안 하면 진짜 큰일 나요. 유야무야 넘어가면 진짜 희망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게 전자투표 이제 얘기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전자투표.
근데 그것도 여러분 결사반대합니다. 저는. 네, 그것도 조금 문제가 많이 됐어요. 이것도 지금 더 심각하죠. 하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진짜로 대만식 수개표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쵸. 대만식 수개표. 하나씩 다. 네. 시간 기다려줄게. 아니 뭐가 어때요? 하루 이틀 기다릴 수 있어요. 대만식 수개표. 수개표를 하자고. 그리고 선거 그것도 옮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냅두고 그 CCTV 하고 그 바로 끝내면 되지 않습니까? 대만식 수개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사전투표 없애고 본투표를 한 3일 해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돈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표용지를 그 투표함을 그냥 옮기지 말고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야. 그대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아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수개표하면 되죠. 그게 뭐가 이렇게 빨리 한 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차대한 시점에서.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거는 이제 예전부터 전환기 씨나 뭐 한교안 씨나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장했던 부분인데 그게 저는 타당하다고 봐요. 타당하다고. 왜냐면은 사전투표 미국도 지금 그 부정선거 때문에 난리잖아요. 우편투표 네. 때문에. 네.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그거를 왜 사전에 막어? 이게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어떤 기본 중에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러고는 좀 그렇게 한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을 바꾸려면 이렇게 강압적인 것보다 달콤한 속삭임도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막 정치색을 막 그렇게 드러내지 않고서도 사람을 조금씩 바꾸면 돼요. 그게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 달콤하게. 그래서 우리 방송을 그냥 조금씩 보신 분들은 많이 바뀌잖아요, 생각들이. 얼마 전에 그 저희 회원분이 또 오셨는데 자기도 원래는 이제 좌파 쪽이었는데 부동산 투자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제 1년 만에 오신 건데 이제 거기 이제 투자한 것도 좀 잘 됐어요. 한 2억 정도 올랐고 이제 소자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2억 정도 올랐고 그냥 고맙다고 해서 이제 찾아오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방송을 예전부터 이제 꾸준히 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생각도 바뀌고 마인드도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도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막 강하게 저는 좀 요새는 좀 강해졌지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편은 또 아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더 좀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너무 이렇게 강한 목소리를 내면 딱 그 사람들만 듣지 그 외 사람들은 또 아예 들으려고 안 해요. 튕겨서 나가버리죠. 근데 그거를 조금 이제 좀 부드럽게 풀어서 얘기하면서 달콤하게 얘기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뼈 있는 얘기를 좀 이렇게 하면은 조금씩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말들도 맞네 이런 식으로 좀 올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각자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타일대로 가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의 스타일대로 가는 거고 뭐 다 존중합니다. 저는 어떤 스타일이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 그런 잘못들이 많이 있어요. 뭐냐면 부동산은 폭락할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시고 거기에 추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시고 근데 그것도 한편으로는 저희는 이제 달콤하게 조금씩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어떻게 해서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조금씩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동산이 떨어진다기보다는 돈 가치가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당신들 자산을 지키는 게 유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정치판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정의 공정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본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말과 행동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진짜 정의롭고 공정한지는 한번 의심을 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황들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에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도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것 같은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요새는 조금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쪽에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조금씩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고 있구나. 또 그게 조금씩 이제 그런 게 성과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좀 보이니까 조금 이제 저는 좀 요새 좋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